네, 고품격 옐로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는 이명철 해설위원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올광을 했던 이분이 지금 제 옆에 있다는 거 굉장히 조금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대체 왜 나오셨는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아니 좋겠는 게 잠깐만, 아무 말씀도 듣고 싶지 않아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시죠. 일어나 보시고 옆으로 나가시고. 자, 이제 옐로우는 여러분들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명철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 나의 명예를 실추를 시켰어. 옐로우의 명예를 실추를 시켰다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대체. 이게 지난번에 제가 다 틀린 건 맞지만 참. 사실 이게 지금 이게 자리에 해주셔가지고 제가 온 게 아니고요. 저 그냥 여기 편하게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와서 촬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세요. 난 커피 마시고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겸사겸사 축구 얘기하려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명철의 승무패를 안 따라가도 되는 겁니까? 예, 승무패 그냥 재미삼아 하고 만약 여쭤보시면 그냥 대답할게요. 저는 그냥 오해 마셨으면 좋겠는 게 그냥 커피 마시려고 이거 왔어요. 이제 그냥 컨셉이 지나가는 아재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훈수 두는 아재 요 정도 느낌으로 가는 겁니까? 지난주를 겪어보고 솔직히 본인도 이제는 자신이 없죠. 맞아요. 자신이 없고 뭔 탓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틀리는 이유는 제 실수도 물론 있겠지만 옆에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 큽니다. 뭐 무슨 옆에서 나? 아니요. 우리 또 박정훈 캐스터, 종윤이 형, 또 이제 이주원 해설위원, 이스타, 추맨, 그리고 황덕현 해설위원, 덕현이 형, 독두꺼비 이 세 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이스타가 말하면 반대다라고 해서 이그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타가 그렇다면 아닌 거다. 우리 채널이 다 그런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냥 본인이 원래 그런 거예요. 뭘 영향을 받아 영향을 받기는. 아니, 이그하 때문이라고 믿겠습니다. 아무튼 저 그냥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오신 거예요. 와, 이렇게 몇 번 만에 신뢰가 확 떨어질 수가 있나? 저 이명철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이 정도라는 거. 올깡까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옐로우 하면서 저 올깡 나온 적 한 번에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건 옐로우를 명예를 실추를 시켰어. 나가라고. 정말 나가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또 옐로우에 한 번 또 발을 이렇게 들인 사람을 이렇게 쉽게 내치진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본인의 컨셉대로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냥 같이 이런저런 얘기 나눠서 그냥 훈수 하나 듣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로 4경기인데 오늘은 AFC 챔피언스 리그 경기 2개랑 그리고 유럽 리그 2개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전북과 울산이에요. 이 두 팀이 사실 리그에서 뭐 전북이 따라가면 울산이 도망가고 전북이 따라가면 울산이 도망가고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북이 따라가면 울산이 들어가죠. 전북이 따라가면 울산이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따라야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팀의 경기가 사실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떻게 될지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사실 또 만났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지난 시즌에 FA컵도 그렇고 지금 올 시즌 리그에서도 그렇고 뭐 항상 매년마다 지금 리그에서는 더 그렇지만 경쟁이 치열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팀 간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만났다는 점은 분명히 팬들한테 참 지독스럽다. 하지만 이번엔 꼭 이겨야지. 라는 마음을 좀 줄 것 같습니다. 네, 뭐 양 팀의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양 팀 선수들도 여기에서 지면은 리그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딱 마음을 갖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 팀의 기록도 살펴보면 컵대회 포함해서 최근 전북과 울산이 똑같습니다. 14경기 패 하나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뭐 승점도 지금 리그에서 울산이 승점 1점 차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긴 쪽이 리그에서 탄력받고 우승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이긴 팀이 리그에서 나쁜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리그에서 왠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두 팀은 뭐 맨날 시즌마다 이러니까. 그렇죠. 진짜 나눠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쪽 이긴 쪽이 그냥 쭉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참 묘한 관계 있는 두 팀이 또 만났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승무패는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뭐 맞대결 기록을 보면은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전북이 굉장히 우세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좀 달랐습니다. 울산이 조금 앞섰어요. 울산 같은 경우가 지금 1승 2무로 울산이 이번에만 우세한 상황인데
뭐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만나긴 받으면 전북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점은 올 시즌 양 팀 다 감독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김상식 감독이 전북에 왔고요.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 왔습니다. 직전 전북 홈에서의 맞대결은 울산이 아예 4대2로 승리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김상식 감독에게 올 시즌 1승 2무로 지금 패배가 없는데 제가 볼 때 이 배경에 있어서는 맞춤 전술의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명보 감독의 울산의 4-2-3-1 위주로 이제 팀의 포메이션이 꾸려지는데 유독 전북을 만나면 2선과 3선이 되게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중앙 미드필드의 숫자를 오히려 늘리는 듯한 경기 운영을 했어요. 이러한 맞춤 대응이 다소 중원의 전술적인 힘이 떨어지는 김상식 감독의 전북을 상대로 중원 싸움의 우위라는 결과를 나타나면서 전북한테 울산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전북 맞춤 전술을 썼다.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네, 올해 김상식 감독이 아직 울산을 못 잡아봤다는 게 아무래도 아침을 앞두고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김상식 감독이 사실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약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보이고 첫 번째 약점은 단조로운 빌드업 패턴이에요. 전북은 보통 4-1-4-1를 기반으로 빌드업을 전개하는데 공격이 측면 연계 혹은 롱볼 위주로만 흘러갑니다. 후방 빌드업 시에 백승호 선수만 이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홀로 머물러 있고 나머지 중앙 미드필드들 뭐 김승대 선수, 이승기 선수 아니면 뭐 쿠니모토와 같은 자원들이 나와도 다 측면 쪽 트라이앵글 형성을 위해서 좌우로 넓게 펼쳐지는 전형을 취하다 보니까 백승호 선수가 볼을 잡았는데 그 위쪽에 중앙 미드필드들이 너무 넓게 벌어져 있어서 짧은 간격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거리가 벌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전북의 공격은 중앙 쪽의 숫자는 부족해지고 측면 쪽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줄 데가 없어지니까 롱볼을 하게 되거나 후방 자원들에게 부담이 많아지니까 빌드업에 미스가 나오면서 끊기는 장면들도 제법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전북의 약점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백승호 선수가 좀 잘해주고 있고 네. 여기가 전북이 또 공격진이 확실하잖아요. 일루첸코, 그렇죠. 구스타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한 방, 뭐 두 방 이 정도면은 또 금방 또 전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백승호 선수 4경기 3골입니다. 아까 얘기 드린 그 빌드업 전형에서 부담이 많은 상황인데도 백승호 선수는 전진 패스, 또 경기 관여, 여기에 뛰어난 득점력까지 만능에 가깝게 활약을 하고 있어요. 요즘 폼이 올라왔어 완전. 지금 전북의 어떤 전술을 봤을 때 이 자리에 백승호 선수가 아니라면 활약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대안이라면 최용준 선수가 있을 때. 근데 최용준 선수가 지난 경기 때 또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 위쪽의 중앙 미드필드 파트너는 백승호 선수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백승호는 핵심인데 전북이 기대를 걸 만한 부분은 백승호 선수의 어떤 기량 그리고 구스타브와 일류첸코가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구스타브 하는 거 보면 진짜 잘하죠. 넓게 뛰어다니면서 공중볼 다 따주고 움직임 가져가지고 또 되게 이 선수가 이타적이에요. 맞아요. 연계를 진짜 잘해주고 드리블도 좋고 일류첸코는 약간 이제 구스타브와 일류첸코가 한 명이 확 터지면 한 명은 약간 잠잠하고 한 명이 또 터지면 좀 잠잠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일류첸코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막 골 넣었는데 취소가 되는 불운한 상황도 있고 약간 골운이 안 따르는 시기가 전반기보다는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누가 나오건 확실한 한 방의 무기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전북은 있으니까 오세훈과 김지현에게 다소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울산의 최전방 공격수와 비교했을 때는 최전방 공격수의 무게감은 전북이 확실히 앞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격은 전북이 좀 앞선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또 전술적인 면에서는 울산이 또 맞춤 전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울산의 약점은 뭐예요? 울산의 약점은 마지막까지 선수들의 컨디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명진 부상, 그리고 지난 맞아요. 경기 수원FC전에 박용우 선수도 갑자기 근육 쪽에 부상이 그렇습니다. 있었고 최근에 아래쪽 이른바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내려서 썼던 이청용 선수도 지금 부상입니다. 3명은 출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대표팀 명단에 부상 때문에 발탁되지 않았던 원두재 선수가 다행히 훈련에 복귀하면서 어쩌면 전북전에서는 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두재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원두재 선수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나온다 하더라도 복귀전이기 때문에 감각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죠. 그래서 원두재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날 그렇게 해서 나온 선수들 바로 복귀하자마자 잘하던데. 근데 솔직히 잘하는 선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잘해요. 그러니까요. 저 봐요. 어떤 상황에서도 못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미드필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잘 메워주는 게 중요하겠고 센터백진의 기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이투이스가 사실 약간 다혈질이거든요. 조금 경기가 말린다 싶었을 때 뭐 카드를 받는다든지 반칙을 범한다든지 하는 등의 아쉬움이 있고 김기희 선수도 좋은 모습을 그동안 꾸준히 보여줬지만 종종 선수를 놓치거나 경합에서 밀리는 등의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이 둘을 공략할 만한 구스타브와 일류첸코와 같은 전북의 공격진은 너무 기량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칫 조금 꼬일 수 있는 경기가 어쩌면 이 경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울산 팬들에겐 이 센터백 2명의 듀오가
수원 FC전처럼 좋은 컨디션이 유지되기를 바라겠지만 전북 한방에 대한 최전방 해결사들에 대한 확실한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얘기만 들으면 항상 좀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인 것 같아요? 저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잘 생각해야 돼. 네. 여기서. 이명철 잘 생각해야 돼. 아 이게 진짜 지난번에 분석만 해서는 안 돼. 다 틀리고 나다 보니까 제가 한마디 하는데 저 지금 느낌이 아니야. 윗립스로 올라가는 게 무슨 망치역이다 우여놓고 하는 거 같았어요. 와 하지만 울산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전북. 아, 이거 참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정말 마음 같아서 무승부 하고 싶다 진짜.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맥걸린 게 아니고요. 멈춘 게 아니고요. 지금 정말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묵찌빠를 해서 네. 진 사람이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자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나 근데 가위바위보랑 묵찌빠를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에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고수예요 항상.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묵! 자, 울산 승리. 아 이긴 적이 없어. 진짜 조금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데?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네. 알았어요. 울산 한번 해볼게요. 울산. 진짜 이번에 아니면 내가 진짜 반대로 한다. 이제 다음부터는. 다음 경기 포항과 나고야의 경기입니다. 사실 뭐 포항이 요즘 너무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죠. 특히나 구멍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구멍이 지금 강현무 선수가 없는 거. 네. 골키퍼가 대체 자원이 확실하게 지금 없다는 거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키퍼 쪽의 변수도 지금 포항한테는 굉장한 약점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다가 뭐 사실 포항이 나고야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저번 조별리그에서는 또 1차전에서는 0대3. 그렇죠. 2차전에서는 1대1 무승부였는데 그것도 나고야가 이제 진출을 확정 짓고 났기 때문에 뭐 질 뻔했다가 무승부였단 말이에요. 게다가 광주전 이번에 물론 이기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리그 4연패였고 이호재 선수가 교체 투입돼가지고 2골을 넣으면서 어렵게 승리를 가져갔죠. 그렇죠. 최근 분위기만 봤을 때 포항은 리그 순위 7위, 4년 연속 파이널에 도전을 누렸지만 현재로서는 확률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호재 선수가 그나마 호재를 줬는데 또 호재가 될지 죄송해요. 이거는 한준희 위원님하고 장 의원님의 역량이에요. 어쨌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나고야는 그럼 어떤 팀인지부터 분석해 봅시다. 수비를 잘하는 팀입니다. 자, 제2원 리그 4위, 최소 실점 2위, 32경기 24실점의 수비력을 갖고 있고요. 공격에는 근데 약점이 좀 있어요. 리그 32경기 35득점, 경기당 1득점의 평균 득점을 겨우 넘기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는 좀 야속하게도 이 나고야 그랜퍼스가 K리그 팀에게 되게 잘해요. 네. K리그 팀 상대 11경기 1패. 조별리그에서도 포항에게 1승 1무로 우위를 점한 바 있는 나고야 그랜퍼스였죠. 우리가 울산과 전북의 아까 분석을 했을 때 약점, 강점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포항의 강점은 지금 뭐예요? 저는 포항에 믿을 수 있는 방향은 무조건 왼쪽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강상우가 있어야 한다. 왜냐면 강상우가 왼쪽 풀백에서 오버래핑을 했을 때 왼쪽 윙포워드에 서는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뭐 최근에는 이 자리에 뭐 고용준 선수가 선다든지 아니면 아시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뭐 임상엽 선수가 선다든지 했는데 강상우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고 그럴 때 주로 왼쪽 수비형 미드필드에 있는 신진우 선수가 뒤를 받치면서 신진우 선수의 활동량으로 뒤를 커버하되 또 신진우 선수의 배급 능력으로 왼쪽에서의 빌드업이 순조롭게 잘 풀렸었거든요. 왼쪽 위주의 빌드업이 첫 번째 포항의 강점. 그리고 오른쪽으로 전환했을 때 팔라시오스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오른쪽에 서는 선수가 1대1 드리블을 치면서 오른쪽에서의 좀 더 좋은 찬스 메이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측면 쪽 전술과 다른 걸 떠나서 저는 김기동 감독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 정말 잘하고 감독도 있거든요. 강점이니까. 근데 그럼 나고야가 지금 수비를 잘하는 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고야를 좀 어떤 점을 파고들어야 될까요? 나고야의 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나고야는 너무 측면 위주의 빌드업만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조별리그 때 맞대결에서 포항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포항이 그때 나고야에게 물론 선제 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후반전에 우리 이거 쫓아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김기동 감독이 선수들에게 강한 압박을 후반전에 주문을 했어요. 1차전 때. 그래서 포항이 강한 압박을 하면서 나고야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후반전 초반에는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근데 경기를 잘 치러가는 동안에 갑자기 신광훈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그 경기는 결국 대패를 당하고 말았던 포항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얻었던 교훈, 압박을 해서 나고야 그랜퍼스의 빌드업을 방해하면 충분히 포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구나거든요. 왜냐하면 나고야가 기본적으로 측면 위주로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센터백들이 볼을 잡아도 수비형 미드필드가 볼을 잡아도 몰리는 성향이 있어요. 측면 쪽으로 배급을 하고
윙포워드와 풀백이 넓게 벌리고 오히려 그 사이사이 공간을 공격형 미드필드에 서는 선수 혹은 원톱 공격수 마에다 나오키나 뭐 스비르 초카 같은 선수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방향으로 3명이서 측면 전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항이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아야 돼요. 아예 측면 쪽으로 배급되는 기회 자체를 미리 차단해버리면 차단해버려라. 네, 그러면 1차전 후반전 초반에 잠깐 보여줬던 그 시간대에 그랬던 것처럼 포항이 경기 흐름을 어느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김기동 감독은 정말 믿을만한 감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고야랑의 두 번의 승부에서 분명히 가져간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전술은 잘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수비가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아까 압박을 한다는 것도 압박의 기동력이 90분 동안 계속 유지될 수는 없어요. 결국 압박이 풀렸을 때 틈이 있죠. 상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포항이 자칫 쉽게 허용할 수 있다. 이 압박이 풀리면 뚫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고 그게 대구의 사실점에서도 16강전에서 많이 드러났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나고야 승? 응원을 담아서 나고야승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픽하면 약간 반대로도 가잖아요. 울산전은 진짜 약간 진심을 담아서 했는데 나고야 승리는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해요. 약간 반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근데 솔직히 예측을 하자면 포항하기엔 너무 힘든 싸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맞아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뭐 국뽕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옐로우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옐로우가 지금 승률을 높여야 되는 게 문제냐 아니면 우리나라 팀들이 뭐니 올라가는 게 문제냐라고 했을 때는 대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포항이 올라가야죠. 포항! 음. 포항이라고요. 근데 저 근데 저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나고야가 승리일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 경기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입방정을 따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거는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야죠. 포항승? 우리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죠. 응원하는 마음으로 포항승. 응원하는 마음대로 포항승?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감독을 믿겠습니다. 어차피 뭐 올강 나오겠어요 또? 올강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포항승! 포항승. 화이팅! 포항 화이팅! 이제 유럽 리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시티 대 맨유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레스터 시티가. 그렇죠. 지금 프리미어리그 4경기 무승이고 2무 2패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수비가 좋지 않거든요. 일단 3경기 연속으로 지금 2실점 이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13경기에서 무실점이 딱 1경기뿐이에요. 노저스 감독이 수비할 때 4-4-2를 많이 세우는데 문제는 이 4-4-2 전술이 중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 팀들이 중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공격하면서 레스터의 1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결국 1차 저지선 미드필드의 침투를 허용하니까 센터백들의 부담이 커지고 근데 그 센터백들에 있는 세인지도 예전보다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레스터는 약간 전술적으로 공략도 당하고 수비진의 폼 저하가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최근에 실점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사실 맨유도 결과는 내긴 하지만 요즘 좀 불안불안한 게 그렇게 크게 막 대승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10경기 중에 무실점이 1경기죠, 올 시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맨유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은 못 채우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사실 팬들도 솔샤르 감독에게 지금 의문부호를 또 갖고 있으니까 약간 이대로 우리가 솔샤르 감독을 믿고 가도 되느냐. 왜냐하면 맨유의 전술 문제가 빌드업 상황에서 너무 측면만 파고든다는 것과 또 압박을 할 때 간격이 벌어지면서 결국 맨유도 공수 밸런스가 좋지 않다는 점이거든요. 서로가 약간 우려 속에서 출발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맨유가 근데 이거 좋네요. 원정 역사상 최장 기간 무패팀이네요. 네. 프리미어리그 원정 29경기 무패. 종전 아스날 기록을 넘고 19승 10무. 네. 지금 원정에서 29경기째 무패입니다. 거기다가 프리미어리그 원정 15개 연속 1실점 이하를 허용했다는 거는 원정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얘긴데 맨유가 이번에도 과연 그 기록을 이어갈까요? 원정에서 유독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맨유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제시 링가드. 레스터전에 6경기 3골과 3개 도움이에요. 그 정도로 레스터한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2019-20 시즌 때 한창 팬들한테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 나름 그래도 공격적인 미드필드로 뛰는 선수인데 골이 없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그것도 종료 직전 추가 시간에 캐스퍼 슈마이켈 레스터의 골키퍼가 킥을 찾는데 링가드 맞고 그냥 링가드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링가드의 시즌 첫 골이 됐고 레스터 시티한테는 아주 굴욕적인 장면이 됐고 그 정도로 레스터전에 있어서 링가드는 약간 운도 따르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링가드가 과연 선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맨유는 레스터한테 강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맨유에 링가드가 있다면 뭐 레스터 시티는 바디가 또 있잖아요. 바디 요즘 잘하잖아요. 최근에 득점 1위죠. 네.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또 터뜨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미 바디를 믿을 수 있고 파트너인 이에나초의 폼도
최근 들어서는 나쁘지 않은 올 시즌에 괜찮은 그런 어떤 모습을 자랑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거 무시 못한다. 원정 무패라는 거는 그 곳에 갔을 때 기운이 있거든요. 아, 우린 당연히 이긴다라는 그 마음으로 임할 거란 말입니다. 자신감이 빰빰 올라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원정에서도 잘할 수 있어. 약간 들어가기 전부터 자신감이 그렇죠. 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맞대결에서도 맨유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레스터한테 워낙 잘했으니까. 레스터 시티가 지금 맨유에게 2연승 중인데 마지막 맨유전 3연승은 1901년 11월이 마지막이래요. 네. 1906년이라니. 네, 그 정도로 레스터한테는 연승이 사실 낯선 흐름이고 반대로 맨유는 레스터 원정 프리미어리그 9승 5무 1패 하 15경기에서 딱 한 번만 졌고 1973년 이후로 레스터가 리그 맨유전에 연승이 없어요. 그래서 레스터가 최근에 리그에서 한 번, FA컵에서 한 번 이기긴 했지만 연승을 챙기는 게 유독 낯선 흐름이고 또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맨유가 유독 강하다는 점을 봤을 때 역시 맞대결에서 맨유가 자신감을 갖고 들어갈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맨유죠. 저는 맨유입니다. 저도 맨유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원래는 저 혼자 할 때는 굉장히 촉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제 촉도 똥촉이 같이 돼가는 것 같은 이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리버풀 맨시티전 때 저 리버풀 승 맨시티 승 하셨는데 무승부가 나왔죠. 무승부 나왔잖아요. 뭔가 제 촉도 지금 똥의 아우라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 똥은 좀 그렇고 똥촉의 아우라, 똥촉의 네. 아우라가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나도 맨유인 것 같거든요. 네, 이심동체로 맨유 승 가죠. 이번에 갈까요? 네. 네, 맨유승 한번 가볼게요. 아 이제 모르겠다 나도 진짜. 마지막 유벤투스 대 AS 로마입니다. 아 유벤투스가 좀 좋아졌더라고요. 그렇죠.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2무 2패였죠. 저희가 또 원투펀치에서 한번 다뤘었고 최근 4연승. 맞아요. 첼시전, 토리노전은 아예 무실점으로 최근에 또 두 경기 실점 없이 끝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슬로우 스타터인 알레그리 감독의 유벤투스가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나. 좋아진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4-3-3 형태를 그동안 썼던 유벤투스가 4-4-2로 바꾸면서 조금씩 팀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돼요. 4-4-1을 쓰면서 3-4-1-2로 공격할 때 하이브리드식 운영을 최근에 더 원활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스쿼드를 보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오른쪽 위주의 측면 자원들은 많은데 왼쪽에는 크랙 자원이 없어요. 오른쪽에는 쿼드라도도 있고 베르나르데스키도 왼발을 쓰면서 원래는 오른쪽으로 많이 동선을 취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 왼쪽 크랙 자원의 부재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술을 유벤투스는 쓸 수밖에 없거든요. 백4가 아닌 백3로 전환을 하면서 웬만하면 왼쪽 윙의 부담을 줄이고 산드루 선수가 전술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거죠. 다행히 4-3-3을 쓸 때보다 4-4-1을 쓸 때가 조금 더 좋아요.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고 하이브리드 운영에도 용이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유벤투스가 이제 조직력이 맞아떨어지면서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AS 로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게 3연승을 했다가 좀 대패한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다시 또 2연승을 했단 말이에요. 대량 실점을 최근에 좀 네. 허용했었죠. 이게 4라운드 베로나전에 3실점, 6라운드 라치오전에 3실점. 좀 거리를 얼마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실점이 많아진 경기들이 있었어요. 극초반에는 무리뉴 감독의 효과 때문에 1, 3라운드 전승을 하면서 화력의 로마가 탄생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컨퍼런스 리그까지 포함해서 2연승이긴 하고 리그 순위도 여전히 4위입니다. 유벤투스는 이제 올라와서 7위인 반면에 그리고 로마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리그 7경기 16골. 경기당 득점이 2골이 넘습니다. 네네. 최근에 타미 에브라임, 펠레그리니, 베레토와 같은 자원들의 폼이 좋기 때문에 확실히 화력에 있어서는 로마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클 거라고 근데 생각이 들어요. 실점도 컸었으니까. 최근 들어서는. 네. 그래서 이 수비 쪽에 있어서 약간 불안점이 생겼고 하필 유벤투스가 키에사, 로카텔리를 바탕으로 최근에 폼이 또 좋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있다고 보이죠. 맞대결 기록은 유벤투스가 절대 우위거든요. 특히 홈에서 아, 12경기 11승 1패. 로마한테 최근에 홈에서만큼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유벤투스입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면은 이명철 위원님도 물어볼게요. 네. 무리뉴 효과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냐? 무리뉴 효과. 네. 무리뉴 효과는 확실히 선수들한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미 에브라임이 로마에 간 것도 무리뉴 감독의 직접적인 연락을 받고 설득이 되면서 갔다는 얘기도 했었었고 전반적으로 로마 선수들이 무리뉴 감독의 첫 시즌 효과가 확실히 선수단에게 동기부여를 입히고 팀의 어떤 파이팅이 넘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보이고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A매치 때 보아도 펠레그리니와 같은 선수들이 보면 여전히 고점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타미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로마는 확실히 아직 효과가 꽤 발휘되고 있는 시점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벤투스 7위, 로마가 4위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무승부 예상합니다. 일단 유벤투스가 쉽게 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명철 해설위원이 승무패 예측할 때 항상 되게 자신 있게 승리 예측합니다. 무승부 예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 눈을 딱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자꾸 홀렸단 말이지.
이게 뭐 망신당할 땐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당해야 돼요. 이게 이명차의 장점인 것 같아. 해설을 할 때도 정말 당당하게 해설을 하니까 목소리도 믿음이 좀 가는 목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은데 무승부? 네. 난 유벤. 이번에는 진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묵찌빠를 단 한 번도 이기지 단 한 못한, 번도 이기지 못한 정순주. 정순주 선생님이십니다. 손 좀 펴고. 똑같이 그리고. 하시네. 네. 가위바위보. 빠! 찌! 빠! 묵! 아니 저보다 못하는 분 처음 봐요. 정말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눈앞에서 하잖아요. 다음에 이거에 내시려는 게 표정과 동작에서 다 드러나요. 정말 미쳐버리겠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솔직하신 거죠. 알겠어요. 무승부 가겠습니다. 승부는 냉정하니까. 아유 커피 마시러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승부에 기가 집도 하고 빨개지냐 이렇게. 부끄럽다 부끄러워 정말. 다 보여. 자 이렇게 네 경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막 올킬을 바라진 않아요. 뭐 사심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묵찌빠 때문에 져서 승부를 준 거잖아요. 오늘 그렇기 딱 때문에 네. 그냥 딱 오늘은 그거죠. 전북 울산 정말 재밌게 잘했으면 좋겠고 포항 이겼으면 좋겠고 우리의 애정을 담아서 나고야 꺾어줬으면 좋겠고 정순주 아나운서의 묵찌빠는 분발을 해야 되겠고 네, 이런 세 가지의 포인트가 아닐까. 정말 이명철 밉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AFC 챔피언스 잘 해주시기를 여러분들 기원하면서 옐로우가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